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 복합 국어 능력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여러분 처음으로 그렇게 중간고사 때 대면으로 보면서 비록 이제 시험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시험이라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그 중간 방해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보는 게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우리 그 15주차 있죠. 그 날짜로 치면은 네, 6월 12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2일에 그때 기말고사 치를 때까지 우리 또 이제 우리 전반전 끝났죠. 이제 후반전 또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좀 그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기말고사 때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이제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41항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40판 그 띄어쓰기까지 했었고, 그 저기 40판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41항 이제 띄어쓰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죠. 되게 관심이 이제 많은 분야인데, 뭐 띄어쓰기 규정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띄어쓰기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띄어쓰기를 배우시면 띄어쓰기가 확 달라집니다.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규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그 우리의 관심사 띄어쓰기 보시면서 그 띄어쓰기 이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5장 띄어쓰기 보시면 제1절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41항 조사 붙여쓰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쓴다. 자, 제가 저번에 조사와 어미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는 뭐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죠? 조사는 체언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미는 용언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와 어미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제 교차고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문법이나 이런 거 뜻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를 교차고라고 부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착을 시킨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인데 조사와 어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차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 저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하고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언에 속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 체언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조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 조사와 그 앞에 있는 체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띄어쓴다고요? 붙여쓴다고요? 붙여쓴다. 라는 그런 규정의 내용이 바로 한글맞춤법 4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41항 보시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쓴다. 예를 보시면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 남아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꼬치처럼 바로 이제 주격조사죠. 앞에 있는 말이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인데요. 주격조사 앞에 말하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꽃마저. 마저 무슨 뜻인가요? 이거 역시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도까지 조차 마저 이런 것들이 다 역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뭐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하는 건 역시라고 하는 것은 좀 예상 밖에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밖의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포함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역시의 뜻인데요. 그래서 뭐 도까지 조차 마저 이렇게 했을 때 점점 뒤로 갈수록 좀 더 그 예상 밖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초대를 받았을 때 너도 왔니? 너까지 왔니? 너조차 왔니? 너마저 왔니? 이렇게 하면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기분이 나빠지죠. 그런 것은 바로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는 것. 네가 그 예상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좀 더 밖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저 같은 것도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브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저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브루투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브루투스는 이제 시저의 양자였죠. 카이사르의 양자였는데 양자로 삼았던 그런 그 되게 아꼈던 인물인데 그 사람마저 시저를 찌르니까 그 시저가 죽으면서 그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이 그 자기를 이제 찌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 밖에, 밖에는 이제 이게 뭐 창밖에 누가 서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밖에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밖에와 그 다음에 부정어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only의 뜻.
예, 그러니까 단독의 뜻, 예, 그 뜻을 나타낼 때만 예, 그렇게 그 밖에가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 밖에 누가 서 있다 이런 것은 밖 플러스 에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띄었어야 되고요. 창 밖에, 창과 밖에를 띄었어야 되고, 예, 그런데 그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예, 그래서 조사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이제 조사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땐 조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붙여서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에서부터 이거는 from의 뜻이죠.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 에서부터 이런 것들 에서와 부터가 둘 다 조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거 조사는 다 그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니까 예, 그 꽃에서 예, 그러니까 체언과 그 뒤에 그 에서가 예, 그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부터 같은 경우에도 조사이긴 한데 그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꽃에서부터 이렇게 다 붙여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이다 요거 꽃입니다 이다 입니다. 뭐 꽃 이어서 이런 것들 그 이다가 다 서술격 조사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도 다 붙여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정종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종수와 입니다를 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거 틀려요. 예, 그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꼭 앞말과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뭐 전화번호 적을 때도 뭐 010 땡땡땡땡땡땡땡 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입니다 띄어 쓰는 거 아닙니다. 앞에 번호하고 붙여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여간 이다 같은 경우는 서술격 조사니까 꼭 붙여 써줘야 된다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간 뭐 조사는 이렇게 붙여 써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그 조사마다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조사가 또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예, 그것도 이제 좀 그 우리가 좀 더 이게 저 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할 때 좀 필요한 예, 그런 좀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꽃이 남아 예, 이남아라는 게 예, 요거 그 하나의 그거예요. 조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너나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나마만 붙이고 꽃이 남아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앞에 이를 붙이죠. 그래서 이나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라는 게 조음소예요. 조음소여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그 받침이 있을 때 예, 그 앞에 체언에 받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가 그 뒤에 남아와 예,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남아가 하나의 이는 조사 그 조음소고요. 조음소라고 하고요. 예, 그게 그 남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조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서 줘야 됩니다. 꽃이 남아 이렇게 붙였으면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남아의 뜻은 요거는 이제 차선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최선의 선택을 못했을 때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 있죠. 예, 이런 걸 이제 차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라면이나마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라면이라도 이나마 이런 것들이 다 차선의 선택의 뜻을 가진 것들인데 라면이라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라면이나마 먹었다 이렇게 한다면 원래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가 최선입니까? 예, 밥을 이렇게 차린 그 정찬, 예, 그게 이제 최선인 거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라면 이나마 먹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차선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선택은 약간의 아쉬움이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커피나마 한잔 하시죠.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무슨 얘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원래는 뭐 하고 싶습니까? 예, 최선은 예, 바로 이제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은 게 가장 최선이죠. 근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커피 남아 한잔 하시죠.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걸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를 못 하니까 예, 커피 남아 이런 식으로 차선의 선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 차선의 선택 요것도 하여간 좀 되게 재밌는 그런 그 뜻을 가진 그런 그 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나마 요거 하나니까 앞에 말하고 붙여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었다. 이거 원밖에 요거 밖에 없다라는 말, 예, 요 말이면 요거는 이제 단독 유일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only. 예, 영어의 그 only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독 유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원밖에 없었다. 뒤에 부정어하고 합쳐져서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럴 때는 이제 조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하고 붙여쓴 1,000원밖에 붙여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같이라는 게 요게 뭐 너와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가치가 너와 예, 이렇게 부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너와와 가치를 띄어써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동등 비교의 뜻이죠. 예, 비유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그때는 또 조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하고 붙여서 주는 예, 그러니까 이같이 이렇게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 라고 얘기할 때 밥은커녕 은커녕 예, 요게 그 하나의 그거죠. 부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조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은도 조사고 커녕도 조사예요. 그래가지고 밥커녕 죽도 못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커녕도 붙여서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은커녕 이렇게 얘기할 때 은과 커녕이 결합을 한 것인데 하여간 어쨌든 그 조사는 앞에 말과 붙여서 준다는 것이 제 40일항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밥은커녕 다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예, 커녕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2절 보시겠습니다.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맞춤법 42항, 의존명사 띄어쓰기. 자, 의존명사는 띄어쓴다는 게,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것 앞에 대부분 띄어쓰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왔을 때 뒤에 말 띄어쓴다라는 그런 내용. 그게 이제 그 의존명사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 42항,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것. 요거 의존명사거든요. 예, 띄어써 주시고요. 나도 할 수 있다. 수가 의존명사예요. 그래가지고 할과 수 띄어써 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 예, 그 뒤에 있는 있다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할 수가 있다니까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만큼이 의존명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먹을 띄고 만큼 이렇게 써줘야 맞겠고요. 아는 이를 만난다. 이가 그 의존명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는과 이를 띄어서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바가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뜻한과 바를 띄어서 줘야겠고요. 그가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지가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떠난과 지를 예,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예, 쭉 이제 항목이 나오고 있죠. 이 항목들은 뭐냐면 요게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는 띄어써 줘야 되지만 다른 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기 들이나 아니면 뿐이나 대로나 만큼이나 그 다음에 차, 판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로 사용의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띄어써 줘야겠지만 예, 그렇지만 요게 조사라든지 전미사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게 혼용이 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붙여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띄어 써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게 1번부터 8번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해서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서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들이 이게 보통 복수 전미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학생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의 s 복수 전미사로 사용이 될 때는 앞에 말과 붙여 써줘야 되겠지만 전미사는 붙여 쓰는 겁니다. 접사는 붙여 써요. 다 앞에 말 뒤에 말과 접두사는 뒤에 말과 붙여 쓰는 거고 전미사는 앞에 말과 붙여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용례를 보시면 쌀, 보리, 콩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고 한다. 예, 요거 이제 요 들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들이 이제 등등, 예, 등 이런 말하고 바꿔 쓸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쌀, 보리, 콩조, 기장, 들을 이런 식으로 들을 등 대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된 거니까 앞에 말하고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쌀, 보리, 콩조, 기장 이게 오곡이네요. 오곡.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등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 외에 더 있을 때 예, 앞에 열거된 것 이외에 더 있을 때 등이 사용이 된다. 그때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상, 여기까지, 예,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도 예, 등이 사용이 돼요. 등이나 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조, 기장, 이건 오곡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을 여기까지를 오곡이란다. 이렇게 할 때도 하여간 들이나 등이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등등 이런 거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하여간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띄어서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 등은 파열음이다. 여기까지 뭐 등등 뭐 그 이상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뭐 어떤 뜻이든 간에 하여간 이렇게 그 등 이럴 때는 하여간 앞에 열거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요거는 이제 의존명사니까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등하고 들이 이럴 때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뿐. 이번엔 뿐을 보도록 할게요.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이런 식으로 역시 그 유일의 뜻을 나타낼 때, 이럴 때는 이제 거기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서 줍니다. 남자뿐이다, 새뿐이다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바로 붙여 쓰지만, 자, 예를 보면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웃을, 만졌을, 이거는 을이라는 바로 관형격, 그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는 뒤에 거를 수식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를 나타내죠. 이게 우리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나요? 관형사형 어미에 여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은이 있죠. 니은이나 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는이 있죠. 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과 을이 있죠. 자, 요거 니은이나 니나 은이 아니에요. 니은이나 은. 요게 있을 때, 요거는 이제 뭐 하여간 앞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요기에 따라서 이제 니은이 붙고, 는이 붙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럴 때 이제 의가 이제 조음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 이남아 할 때 이 배웠었죠? 이렇게 조음소, 의가 이제 조음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는 이제 시제를 볼 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를 나타냅니까? 현재를 나타냅니까? 요게 과거도 나타내고 현재도 나타내요. 그래서 작은 사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작은은 그거는 이제 현재를 나타내죠. 그런데 먹은 사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먹은은 이제 과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과거를 나타내고 어떨 때 현재를 나타내냐면 형용사하고 결합했을 때 작은 사과 이렇게 형용사 작다 형용사하고 결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현재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먹은 사과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낼 때 그때는 그 자기 동사하고 결합했을 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는 있죠. 요 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거는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고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미래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 오면은 뒤에 저 명사가 오죠.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수식을 할 때 다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니까 뒤에 있는 명사와 반드시 띄어서 줘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아셔야 요 지금 저 2번서부터 8번까지 또 쭉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서 줘야 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요거는 이제 을이 붙었네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는 뒤에 있는 뿐이 그때는 의존명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꼭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대로 있죠.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 이거는 기준의 뜻을 나타내고 있군요. 그래서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그 조사이므로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자, 약속대로 하자, 그 기준에 따라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 붙여서 줘야 됩니다. 앞에 말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조사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자, 그 아래 보시면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요거는 이제 는과 니은이 붙었네요. 그래서 는과 니은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는이 이게 아까는 설명을 는이 붙을 수도 있고 이거 니은이 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져요. 앞에 명사가 오느냐,
예,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거 는이, 예, 는은 무조건 눈만 붙습니다. 예, 니은하고 같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예, 하여간 뭐, 아는 대로 말한다. 예, 이렇게 는이나 아니면은 약속한 대로 이렇게 니은이 붙거나 이렇게 쓰는 관형사용어미죠. 예, 제가 아까 괜히 는하고 니은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는은 무조건 는만 붙어요. 예, 뭐, 조음소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뭐, 느가 조음소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예, 하여간, 어쨌든, 아는 대로, 약속한 대로, 이렇게 는이나 니은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뒤에 대로 요것만 하고, 예,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관형사용 어미니까 뒤에 있는 의존명사와 띄어 쓴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고,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그렇게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큼이, 예,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조사예요. 예,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체온과 뒤에 결합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조사니까 붙였고요. 대로만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이거는 동등 비교의 뜻을 나타내죠. 동등한 어떤 대상이 하여간 만큼의 앞에 붙는 체온과 동등한 그런 비중이다. 동등한 뭐 하여간 격이다. 예, 동등한 뭐 크기다. 이런 식의 동등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큼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보시면 볼만큼 보았다. S만큼 얻는다. 이런 식으로 볼, 예, 요 리을이 붙었군요. 그래서 관형사용 어미. 그 다음에 S만큼 얻는다. 이렇게 니은이 붙었군요. 관형사용 어미가 붙었을 때는 뒤에 만큼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다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써야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5번 보시겠습니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이렇게 체원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그 한정의 뜻이죠. 만, 예, 이렇게 하나만, 예, 이런 식으로, 예, 그것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정이 이제 뜻이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조사임으로 이제 붙여서 줘야 됩니다. 앞에 체온이 올 때는 조사가 돼서 붙여서 줘야겠지만, 예를 보시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 반 만에 떠나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예, 그때 이제 사흘 만에,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이런 식으로 시간의 뜻, 경과한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또 의존명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비록 이제 체온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땐, 경과한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이럴 때는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흘 만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로 띄어쓰고요. 자, 6번 보시면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큰지 작은지 이거는 이제 이게 큰지 작은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결형이죠. 예, 종결형,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입니다. 종결형이면서 의문을 나타내는, 예, 의문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앞에 말 큰지, 그러니까 큰지의 니은지와 작은지의 은지 이런 거는 붙여서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보시면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가, 예, 역시 이것도 경과한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군요. 앞에 있는 만과 같이 경과한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이럴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지 띄어쓰고요. 그를 만난 지 이렇게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로 그렇게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집이 큰지 작은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문형 어미로 사용될 때는, 예, 붙여서 줘야겠고요.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만 띄어서 줘야 돼요. 그런데 집이 큰지 작은지 이런 식으로 띄어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있는데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일 때는 꼭 붙여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큰가 작은가 모르겠다, 은가까지도 그렇게 가를 또 띄어 쓰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은지, 은가 이런 게 다 하나의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붙여서 줘야겠습니다. 6번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많이 헷갈려 하시고. 자, 그러면 7번. 이번에는 차가 연수차 도미한다.
이거 지금 89년도에 이게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옛날 그 표현을 가져온 연식을 나타내는 그런 용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차 도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수하려고, 차는 뭐뭐 하려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도미한다. 이거는 미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으로 건너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수차 도미한다. 연수하려고 미국으로 넘어갔다. 건너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하여간 그 전미사 뒤에서 뭐뭐 하려고 그런 이제 그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는 전미사로 다루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수차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차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이럴 땐 붙여 쓰지만 그렇지만 예를 보시면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라는 식으로 던이 붙었네요. 던이라는 이제 그 고개 붙었을 때 저기 요게 붙으면 어미가 그 관형형 어미죠. 이렇게 붙었을 때는 바로 띄어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갔던 띄고 차에 이렇게 띄어쓰는 겁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규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 어떤 기회로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함으로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고향에 갔던 차에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하여간 관형사용 어미가 앞에 관형형 어미가 앞에 오면은 이러면 띄어써 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을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바둑 한 판 두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라는 식으로 한 판, 세 판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이제 판이 단위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명사는 다 의조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말하고 다 띄어서 줘야 되죠. 그래서 한 판, 세 판 이런 식으로 이건 띄어쓰지만 와 같이 수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앞에 말하고 합성어를 이루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한 판, 두 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단위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붙여서 가지고 그 하나의 합성어를 그렇게 이루는 식으로 붙여 쓰지만 그렇지만 바둑 한 판 두자, 세 판 뭐 이런 식으로 한 판, 세 판처럼 앞에 수관형사가 붙으면서 뒤가 단위명사로 판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띄어써 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쭉 다루었어요. 들, 뿐, 대로, 만큼, 만, 지, 차, 판 요거를 이제 8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사용돼서 띄어쓰고 어떤 경우는 뭐 전미사나 조사로 사용돼서 붙여쓰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쭉 이제 하나하나 다루었습니다. 다 이렇게 아마 그 확인을 다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할 수 있다. 요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할 띄고 수. 수가 이제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할 띄고 수.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있다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수와 있다를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띄고 수 띄고 있다라고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할수록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럴 때 리을수록이 하나의 어미예요. 그래서 리을수록은 띄어쓰지 않습니다. 할 띄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할과 수를 띄어야겠지만 할수록 이럴 때는 이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앞에 게 뭐 더모의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게 늘어나면 뒤에 게도 늘어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리을수록이 하나의 어미니까 이럴 때는 다 붙여서 줘야겠습니다. 그냥 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화내실 터인데예요. 원래 화내실 터인데 그래가지고 터 요게 겉과 같이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겉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내실 터인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텐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내실과 텐데는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화내실 터인데이기 때문에 터라는 의존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띄어써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것도 것이 거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가 있죠. 것의 이제 준말이 거인데 그래서 거로 그렇게 사용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도 의존명사입니다. 겉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띄어써주는 올 거야 라고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요 리을 걸 요거는 리을 것을 뭐 여기서 줄여둔 말이 아니에요. 리을 걸이 하나의 그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 걸은
붙여 써줘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붙여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하나의 종결 어미예요. 리을거리. 그 다음에 그 추측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그건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리을개가 약속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저 종결 어미죠. 그래서 이거 붙여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떠날 걸 할게. 요거 다 붙여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뿐이라는 게 우리 그 8개 저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 8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들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있는 을이 바로 이제 그 저 관형형 어미가 되기 때문에 띄어써주는 그 들었을 뿐이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 참고 보시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뿐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거로 저기 저 앞에 오는 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 뭐 하여간 체언처럼 그렇게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붙여 쓰는 그럴 때는 이제 그 저 전미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이렇게 그 붙여 써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것도 대로도 역시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 경우인데 본 대로 이렇게 니은이 붙었군요.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이거 은이 붙었군요. 이런 식으로 관형형 어미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대로가 의조명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게 보여. 그런데 참고 보시면 첩을 알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그 기준을 나타내는 앞에 체언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대로가 바로 조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역시 을이 붙었군요. 이럴 때 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띄어서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끈기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끈기만큼 요 만큼이 바로 이제 그 끈기 그 뒤에 붙어가지고 앞에 체온 끈기가 체온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사의 조사입니다.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한 거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라고 얘기할 때 만이라는 게 시간의 뜻을 경과한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의조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어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마 띄고 만인가 이렇게 써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근데 참고 보시면 돈은 얼마만 주세요. 이렇게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그럴 때는 요 만이 조사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 그 앞에 있는 체언 얼마 그 만과 이제 결합을 해서 이거는 그 얼마는 의문 대명사죠. 그래서 대명사 어쨌든 체언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붙여서 주고 얼마만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래다 라고 얘기했을 때 떠난 띄고 지라고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가 그거죠. 시간의 뜻을 나타내죠. 시간의 뜻, 경과한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띄어써 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떠난 지, 이래서 띄어써 주는 뒤에 게 맞겠고요. 참고 보시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모르겠지만이란 말이 다 생략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하여간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단독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지가 하나의 종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이 됐을 때는 그때는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앞에 게 맞겠고요.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이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붙여 써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41항 42항 다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44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